안녕하세요, 스킬틀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쓸쿠 기초의 활용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3쿠션에서 득점을 한다라는 것은 공의 이동 경로인 앵글 라인을 그릴 줄 안다는 소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앵글 라인은 또 크게 나누면 이제 입사 라인하고 반사 라인으로 나눠지게 돼 있죠. 보통 우리가 이제 입사를 분리라고 표현을 하고 반사를 회전이라고 표현을 하면 이제 앵글 라인 안에는 분리와 회전이 이제 들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 가속 리듬이라든가 감속 리듬이라든가 이런 스트로크와 관련되어진 내용들을 이제 어느 정도 다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 분리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 거죠. 튕겨지는 분리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분리각 이론으로 얘기하는 튕겨지는 분리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밀리는 분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끌리는 분리가 있겠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사, 회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입사와 반사가 같은 모양이 있을 수 있고, 회전이 증가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고, 회전이 감소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나눠서 세 가지씩 나눠지는 입사와 반사의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두당스라고 표현을 하는 두께나 당점 그리고 스트로크의 조합을 만들어내서 원하는 앵글 라인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속 리듬을 사용을 해서 분리로 보면 밀리는 분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회전으로 보면 회전이 약간 증가하는 형태, 공과 관련되어진 앵글을 만드는 방법들, 그리고 시스템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시작점, 가장 근본적인 기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테이블 안에서 일어나는 공의 운동에 관해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먼저 장축 4포인트에서 장축 1포인트로 반대편 1포인트로 가는 빈 쿠션을 우리가 치겠다.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 바로 계산하시면 아시겠죠. 5.5로 계산하시면 되니까 30에서 10으로 가는 거니까 20 떨어지는 공. 이런 운동을 하겠죠. 그래서 투팁 주고요. 5.5에 투팁 주시고, 이렇게 쳤다. 그러면은 20에 떨어져서 이 공이 이제 맞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빈 쿠션을 칠 때와 똑같이 장축 4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가는 이 라인 선상에 1족구를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볼 포스트로 맞고 다시 1포인트로 진행을 하는데, 이때 진행하는 분리 라인은 아까 빈 쿠션을 쳤을 때와 같은 라인이 되겠죠. 이렇게 놔두시고 똑같이 5.5의 조건을 가지고 쳤을 때 과연 동일하게 떨어지느냐, 이걸 우리가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투팁 당점을 주시고 내가 공을 쳤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빈 쿠션을 쳤을 때와는 전혀 다르게 훨씬 더 긴 공이 만들어지는 현상을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반대의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역시 빈 쿠션으로 들어갔던 그 라인, 20에 떨어졌던 그 라인을 상정해 놓고 내가 1족구가 맞고 이 라인을 탈 수 있게끔 이렇게 옆돌리기의 배치를 우리가 치겠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고 역시나 5.5와 동일한 회전 당점을 주시고, 그리고선 공략을 이렇게 하신다면 지금 보신 것처럼 앵글이 좀 짧아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알아본 이 세 가지 이 현상들인 거죠. 그냥 빈 쿠션을 쳤을 때와 같은 분리 라인을 가지고 쳤지만 비껴치기를 쳤을 때, 그 다음에 옆돌리기를 쳤을 때 앵글의 변화가 생기는데, 이 변화를 만드는 요인이 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 그게 이제 바로 구름 관성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빈 쿠션을 칠 때는 출발해서 원 쿠션까지 가는 과정에서 공에는 아무런 장애 요인이 없죠. 그래서 정확한 이 쿠션에서의 반응을 그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볼 포스트를 치게 되면 공이 1족구에 와서 충돌하기 이전까지 공에 담겨져 있는 구름과
양과 회전의 양, 이거에 따라서 충돌 이후에 원쿠션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원쿠션에서 투쿠션으로 반사되는 과정에서 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변화를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아니면 두 가지의 변화를 감안해서 예측해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공을 치는데 훨씬 더 편리하게 공을 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관성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구름관성이라는 게 지금 하나의 일족구를 이렇게 놔뒀을 때 내가 공이 여기서 출발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구름관성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비껴치기를 쳤을 때 이런 라인을 타고 간다라고 했을 때 빈 쿠션은 그냥 투포인트에 떨어지면 됐지만, 우리가 비껴치기의 앵글 각은 지금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기서 맞고 들어가는 이 공이, 우리는 이렇게 직선 운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공은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곡구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각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런 곡구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상황을 가정해서 우리가 각 계산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내공과 일족구가 가지고 있는 이 거리를 가지고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이 이렇게 짧게 있으면 곡구 현상이 덜 일어나겠죠. 아직 내공에 구름이 아직 원활하게 다 담겨지지 않은 상황이 될 거고, 내공이 이렇게 멀리 있으면 이 가는 과정에 구름이 충분히 담겨져 있을 테니까 곡구 현상이 훨씬 더 일어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내공과 일족구의 거리에 따라서 우리가 각을 계산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뭐냐 하면 내공과 일족구를 거리를 3등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뭐 정확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대충 3등분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3등분을 하신 다음에 내공에서부터 일족구까지로 보면 3분의 2 지점이 되는 거고요. 일족구에서 내공으로 보면 3분의 1 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원쿠션으로 들어가는 라인을 잡으시면 이게 입사 라인이 되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원래 빈 쿠션으로 이렇게 잡았다라고 하면 지금 5.5로 보면 30에서 20으로 가는 공이니까 20에 떨어져야 맞는데, 우리가 곡구 반응이 일어나서 공이 길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어지는 것을 내공과 일족구가 가지고 있는 거리를 3등분해서 내공에서 3분의 2 지점, 일족구에서 3분의 1 지점에서 목표로 하는 원쿠션 지점으로 가는 입사 라인을 잡아보시면 출발점이 지금 33에서 10으로 들어가는 공이 나오니까 23 정도에 떨어져서 이 공이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고 원쿠션 지점으로 들어가는 지점을 그대로 5.5에 따라서 공을 내가 이렇게 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내 공에 담겨져 있는 구름이 반영이 돼서 긴 공이 만들어지게, 이게 정상적인 공인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공을 치고 거리가 있으면 당연히 구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이걸 그동안에 감안을 못 하시고 앵글을 잘못 잡으시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 거죠. 같은 원리를 적용해 보시면 아웃사이드 앵글하고 달리 인사이드 앵글에서는 이 지점이 3등분을 하시면 이 지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는 이런 날카로운 분리가 날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실제는 이런 분리가 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 30에서 10으로 가는 공이었는데, 이렇게 간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한 27에서 10으로 가는 형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짧게 17 정도밖에 못 오는 공이 만들어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쳐주시면 내 생각보다는 더 짧은 공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빈 쿠션을 치는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가 볼포스트 공략을 할 때는 인사이드 앵글의 공략이냐 아니면 아웃사이드 앵글의 공략이냐, 뭐 이걸 전부 다 떠나서 내공과 일족구가 가지고 있는 거리를 3등분하고 내공에서부터 일족구까지 가는 거리의 3분의 2 지점 또는 일족구에서 내공까지의 3분의 1 지점, 물론 같은 지점이죠. 그래서 그 지점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나머지는 5.5 계산을 해가지고 공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정밀한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뭐
계산하는 거야. 뭐 5.5 다 아실 테니까. 자, 뭐 만약에 공이 뭐 아무렇게나 막 세워보자고요.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거를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뭘 생각하셔야 되냐. 분리의 출발점을 잡아내셔야 된다. 3분의 1 지점. 거리가 가까우면 일족부에 가까워지겠죠. 그만큼 어떻게 돼요? 밀고 들어가는 힘이 없어지니까 앵글이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거리가 멀면 앵글이 커지게 되겠죠. 출발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출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분리의 출발이. 그리고 지금 이 정도 뭐 한 45 정도 되는 지점을 내가 공략하겠다라고 그 출발점에서 대보셨더니 지금 거진 55 정도 된다. 그렇죠? 네. 그러면 10 떨어지잖아요. 그럼 짧겠죠. 지금 공이 투팁으로 쳤을 때 10 떨어지니까 이 공이 짧구나. 그러면 한 포인트 정도를 더 길게 쳐야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두께는 그대로 치는 대신에 회전을, 당점을, 팁수도 하나 늘려주시고, 위로 당점을 밀고 들어가는 양도 늘려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공이 길어지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밀림 지역, 이게 밀림 반응에 따라서 공이 어디로 갈 건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게만 되면, 뭐, 지금 항상 분리는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내가 제일 낼 수 있는 쉬운 지점을 잡자. 무리하지 말고, 공을 치면서 내가 제일 쉽게 분리를 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왜 자꾸 버리려고 하지 마시라. 지금 이렇게 섰어요. 그럼 여러분들 맞춰서, 여기는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맞추시고, 근데 대신에 여기를 맞췄는데 이 분리는 이렇게 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3등분을 해보셔라.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분리를 갖고 있다. 그리고 나서 5.5를 보시면 33에서 10으로 가니까 거의 지금 23. 여기까지 지금 온다? 지금 그럼 이거는 그냥 내가 그 분리만 내면 투팁을 줘도 맞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런 걸 안 해보신 분들은 또 이게 믿음이 안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대로 투팁 주시고 부드럽게 이렇게 쳐보세요. 그럼 얘가 정확하게 올 수밖에 없는 공이 된다. 항상 내 공에 구름을 담아주는 이상은 구름 관성이라는 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런 구름 관성으로 인해서 일족구와 충돌한 이후에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일지 몰라도 곡구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고 있고, 그 곡구 현상의 출발점을 우리가 캐치를 해내면 내공의 진로를 이해하는데 아주 커다란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 출발점은 내공과 일족구의 거리를 3등분 하셔서 내공에서부터 일족구까지의 3분의 2 지점 또는 일족구에서 내공까지의 3분의 1 지점, 결국은 그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지점에서 출발하는 앵글각을 잡고 계산하시면 된다.